안녕하세요. 전우이기록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군 생활 중에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단풍하사. 이 말 한마디에 가슴이 뜨끔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혹은 입꼬리가 한쪽으로 씁쓸하게 올라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시절 일반하사를 낮잡아 부르던 말이었습니다. 한철 나타났다가 낙엽처럼 지는 존재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이름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1980년부터 1993년까지 대한민국 육군의 수많은 분대는 이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원하지도 않았는데 차출되어 계급장 하나 달고 병사도 간부도 아닌 어정쩡한 자리에서 묵묵히 분대를 이끌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일반하사였습니다. 오늘은 그 일반하사 선배님들이 왜 그토록 힘들었는지 7가지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7위. 원하지도 않았는데 끌려갔다. 본인 동의 없는 강제 차출. 일반하사의 고통은 사실 입대와 동시에, 아니 어떤 경우는 훈련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72년에 시작된 일반하사 제도. 이 제도의 본질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국가가 부사관 수요를 병사들을 갈아 넣어 해결한 제도였습니다. 당시 직업군인인 단기하사는 지원자가 씨가 말랐습니다. 1980년대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사회에는 일자리가 넘쳐났고 군 복무 기간은 육군 기준으로 30개월에 달했습니다. 복무 기간도 길고 대우도 박하고 위아래로 치이는 부사관 자리에 굳이 지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군은 아예 병사 중에서 쓸만한 사람을 찍어 하사관 학교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1981년 이후에는 자대에 배치된 지 1년 정도 된 상병 혹은 병장 중에서 사단 단위로 차출했습니다. 중대장이 보기에 조금 똑똑하거나 체력이 있거나 태도가 바르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너 하사관 학교 다녀와. 한마디면 끝이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의욕이 없었고 사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온전히 그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이것이 일반하사 고통의 출발점이었습니다. 6위. 월급은 병장의 겨우 2배, 단기하사의 절반도 안 됐다. 일반하사가 되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기는 했습니다. 월급이 오릅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문제였습니다. 1984년 기준으로 일반하사의 월급은 약 12,500원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병장 월급이 8,300원이었으니 2배 남짓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민간 사회에서 3년차 스튜어디스 월급은 19만 원이었고 과장급 회사원은 50만 원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같은 하사 계급장을 달고 있는 단기하사와의 차이였습니다. 직업군인인 단기하사는 정규 부사관 봉급표를 적용받았습니다. 일반하사는 병사 봉급표를 기준으로 조금 더 얹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계급장은 똑같이 하사였지만 급여 체계 자체가 달랐습니다. 같은 계급장을 달고 같은 분대장 직책을 수행하면서 받는 돈은 하늘과 땅 차이. 군복과 피복 지급도 병사 기준이었고 독립숙소도 없었습니다. 병사와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면서 책임만 간부 수준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군대 안에서는 이런 말이 공공연히 돌았습니다. 일반하사는 하는 거 아니다. 실제로 경험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말이 얼마나 현실이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5위. 훈련소 차출의 비극. 친구들은 일병 달 때 나는 하사관 학교에서 얻어맞고 있었다. 일반하사가 되는 루트 중 하나는 훈련소, 즉 신병 교육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72년부터 1980년 사이에 운영된 징집형 일반하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들 중 일부를 선발해 하사관 학교로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선발 기준은 단순했습니다. 체력이 좋거나 학력이 좀 있거나 태도가 반듯하거나 잘 보인 게 화근이었습니다. 함께 훈련소에 들어온 친구들은 자대로 배치받아 일병, 상병 달아가며 군 생활을 익혀가고 있을 때 차출된 훈련병은 하사관 학교에서 부사관 기초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 내용과 혹독함은 단기하사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나왔을 때 받는 대우와 월급은 전혀 달랐습니다. 단기하사 수준으로 교육받고 병사 수준의 대우로 복무하는 구조였습니다. 친구들이 자대에서 땀을 쌓는 동안 나는 하사관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돌아왔는데 결과적으로 복무 기간만 늘어나고 대우는 나아진 게 없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4위. 법적으로는 병. 인사체계에서 공식 명칭이 일반하사 이하 병이었다. 이건 정말로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엄연히 하사 계급장을 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하사는 법적으로 그리고 인사체계상으로 병사와 동일하게 분류되었습니다. 당시 군에서는 이런 표현이 공식적으로 통용되었습니다. 일반하사 이하 병. 즉 일반하사는 병보다 한 급 아래에 두는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계급장은 하사인데 서류 위에서는 병이었으니 인사 처우도 병 기준이었고 복지도 병 기준이었습니다. 전역 후 예비군 편성 역시 병사와 똑같이 8년차까지였고 이후에는 민방위로 넘어갔습니다. 직업군인 부사관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전역 후 예우나 경력 인정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계급장만 달려 있었을 뿐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병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선배님들 가운데 일반하사로 복무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당시 부대명과 복무 연도를 남겨주시겠습니까? 그 한 줄이 잊혀져가는 역사를 지키는 일입니다. 3위. 내무반의 외로운 섬. 병사들과 같이 자면서도 어느 쪽에도 섞이지 못했던 밤. 일반하사의 내무 생활은 그 자체로 하나의 고역이었습니다.
단기 하사와 똑같은 하사 계급장을 달았지만 일반 하사는 병사들과 같은 내무반을 써야 했습니다. 부사관 숙소 입주는 없었고 독립된 공간도 없었습니다. 내무반 한쪽에서 분대원들 사이에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긴장감을 만들어내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분대원들은 뭔가 불만이 생기면 분대장 눈치를 봅니다. 내무반에서 사고가 나면 분대장 탓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분대장이 바로 코앞 침상에 있습니다. 분대원들과 너무 가까우면 군기가 서지 않고 거리를 두려 해도 물리적으로 붙어있는 구조입니다. 직업군인 하사처럼 퇴근 후 숙소로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스문의 시간 분대원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리더이자 책임자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위에서는 직업 하사관들에게 어차피 곧 나갈 사람이라며 파벌에서 밀려나고, 아래에서는 병사들과 같은 내무반에 묶여 있었습니다. 병도 아니고 간부도 아닌 어느 쪽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 그 자리가 일반 하사의 현실이었습니다. 밤마다 분대원 옆에서 잠을 자면서 뭔가 일어나면 내 책임이라는 긴장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 고독한 밤들이 일반 하사들이 버텨낸 시간이었습니다. 2위, 동기에게는 배신자, 직업군인에게는 가짜,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고독. 일반 하사의 가장 깊은 상처는 어쩌면 이것이었을지 모릅니다. 같이 입대했던 동기들 눈에 일반 하사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차출되더니 하사관 학교 다녀와서 계급장이 달라진 채로 돌아왔습니다. 본인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동기들 사이에서는 묘한 거리가 생겼습니다. 같이 고생하던 전우가 갑자기 간부가 된 것이니까요. 위로 올라가면 또 달랐습니다. 직업군인 단기 하사, 장기 하사 입장에서 일반 하사는 어차피 나갈 사람이었습니다. 병 복무기간과 똑같이 30개월 채우면 나가는 사람이었으니 부사관 집단 내에서도 진정한 동료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보직 논의에서도 늘 외곽이었고 진짜 부사관과의 보이지 않는 선은 뚜렷했습니다. 병도 아니고 간부도 아니고 동기에게도 직업군인에게도 어정쩡하게 서 있어야 했던 그 외로움을 지금의 젊은 세대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은 계급장을 달고 아무도 온전히 인정해주지 않는 자리에서 그래도 매일 아침 일어나 분대원들을 이끌었습니다. 1위, 사고 터지면 제일 먼저 불려갔다. 모든 책임의 최전선에 선 분대장의 무게. 이제 1위입니다. 일반 하사의 보직은 대부분 분대장이었습니다. 분대장이란 무엇인가? 10명 안팎의 병사들을 직접 관리하고 먹이고 재우고 훈련시키고 생활을 지도하는 자리입니다. 군에서 가장 작은 단위 부대의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이 분대장 자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자리였냐 하면 분대원 중 누군가가 사고를 치면 첫 번째 책임자가 분대장이었습니다. 병사가 탈영하면 분대장 책임, 병사가 자해하면 분대장 책임, 내무반에서 구타가 발생해도 분대장 책임이었습니다. 원하지도 않았는데 차출되어 병사와 다름없는 대우를 받으면서 그 책임만은 진짜 간부와 똑같이 져야 했습니다. 1984년 기준 일반 하사 월급은 12,500원이었습니다. 그 돈을 받으면서 10명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졌습니다. 위로는 소대장에게 불려가고 아래로는 찬 병장들에게 치이면서 사고가 나면 언제나 제일 먼저 불려가는 자리가 일반 하사 분대장이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선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 하사해 하면 해야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항의할 수도 없었고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훈련 때는 제일 앞에 서고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불려갔습니다. 전역 후에는 군에서도 사회에서도 아무도 그 시간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예비군 편성은 병사와 똑같았고 부사관 경력으로 인정받는 것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전역하고 조용히 잊혔습니다. 그러나 기억해 주십시오. 1980년대 대한민국 육군의 수많은 분대가 이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지원자가 없어 분대장 공백이 생길 때마다 일반 하사들이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불려갔고 계급장을 달았고 책임을 졌고 그리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게 일반 하사였습니다. 여기까지 일반 하사가 힘든 이유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병사들과 똑같이 입대해서 어쩌다 계급장 하나 더 달았다는 이유로 동기들에게 외면당해야 했던 그 고독을 아십니까? 직업 군인들에게는 가짜라고 무시당하고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했던 부대의 욕바지 하사관들. 하지만 그들이 있었기에 병사와 간부 사이에 그 거대한 간극이 메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일반 하사 선배님들, 당신들이 진짜 부대의 기둥이었습니다. 일반 하사로 복무하셨거나 그 시절 일반 하사를 옆에서 지켜보셨던 선배님, 댓글에 그 시절 부대와 이야기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전우의 기록에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변 전우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전우의 기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